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조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고전 명리에 처음에 시작할 때 관심을 갖고 시작한 건 맞는데, 명리를 공부할수록 고전 명리 쪽보다는, 완전한 고전 명리 쪽보다는 다른 서양 철학이든 심리든 기존에 있는 학문하고 자꾸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명리학적 측면에서도 발전적이고 현대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서 제 나름의 이제 몇 번 시도한 영상도 있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그 작업을 해나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접목을 시킬 때 혹시 어떤 서양 철학자의 사상을 제가 끌어왔을 때 그쪽에 공부를 깊게 하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 생각이 본인이 공부한 거랑 살짝 내용이 틀리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거죠. 제가 명리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과 어느 정도 접점이 있어서 그거를 동양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서양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접점을 찾는 거지, 한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사상을 연구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100% 어떤 의도로 했는지 사실 저는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 당사자, 만약에 제가 뭐 해겔의 변증법을 논한다 해도 해겔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신 분들도 언어라는 차이,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짜 해겔이 생각한 변증법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100%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명리의 이런 점과 서양 학문의 이런 점이 비슷하다 했을 때 저는 이제 찾아서 중간에 그런 연결시키는 역할을 계속 하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운이 좋아지시는 분들의 현상을 명리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서양 철학적인 측면, 그리고 중간에 제가 영어 동사하고 관련된 걸 접목시켜서 할 수도 있어요. 대신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철학 전공할 때 어떤 그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기억나는 게, 철학이라는 건 어려운 학문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 용어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철학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진짜 철학은 중학생 조카에게 설명을 했을 때 그 조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철학이 되어야 그게 진짜 철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누구의 이러이런 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풀어드리는 그 설명도 같이 할 테니까, 철학 나온다고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에게 사주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내 사업이 언제 잘 되고, 또는 내 연애가 언제 잘 되고, 또 결혼 생활이 어떠냐, 이런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그걸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 자신을 좀 바꾸고 싶다, 내 성격을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좀 바꾸고 싶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일단 나를 바꾸고 싶다라는 거는 기존의 여태까지 본인의 성격이나 생긴 대로 살았던 게 본인에게 그닥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운때가 그렇게 여태까지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돈을 많이 벌었건 안 벌었건 나를 바꾸고 싶다라는 거는 그분이 여태까지 본인이 용신이나 희신 운때가 본인에게 오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나를 바꾸고 싶다라는 건 나를 바꿔서 앞으로 오는 운때를 잘 맞이하고 싶다라는 자기의 의지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 앞으로 몇 년 뒤에 대운이 바뀌시는 분인데, 그 바뀌는 대운이 보통 용신과 희신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갖고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사전 준비처럼 자기 자신을 다시 세팅하고 싶은 거죠. 그런 분들이 나를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를 저에게 많이 여쭤봐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은, 자, 제가 명리를 공부하면서 물론 이제 아주 그 기본적인 뭐 합, 충, 파, 해, 뭐 형 이런 거는 조금은 외우셔야 되지만, 저는 명리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도를 본인이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으면 충분히 명리학을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음양오행이에요. 음양오행 공부는 뭐 본인의 공부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공부를 할 때마다 새롭고 그리고 더 깊어지기 때문에 음양오행을 본인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정말 음양오행이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음양오행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음양오행이 본인에게 어떤 기운으로 오는지에 대한 십성 또는 이제 육친이라고 하죠.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이거에 대한 연구, 그리고 법륜도에 대한 이해.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그라미 5개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 사실은 모든 답이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에 오행을 넣으시면 오행의 상생 상극도가 되고요. 여기에 십성으로 하면 본인의 가족관계, 본인의 성격, 본인의 부족한 점, 본인의 과한 점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관계도를 이 관계도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얘는 변하지 않는 공식 같은 거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오행이 되면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도가 되고, 그 오행에 따라서 본인의 십성, 뭐 비견이니 겁재니 그거는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법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보통 사람들이 사주 8글자에서 본인의 일간에 해당되는 기운을 여기다가 넣잖아요. 이걸 이제 비견겁재 비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비겁 자체가 이꼴 자기 자신, 나는 아니에요. 네, 그냥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 목이니 화니 금이니 하는 그런 거지, 사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째로 그거 할 수 있는 건 이 법륜도 전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이 법륜도에 돌아가는 게. 자, 근데 운대가 지금 좋아지는 분들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뭐든지 비견겁재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사주를 딱 하면 비견겁재를 일단 적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을 적고요. 식상을 적고, 그 다음에 재성을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보여지는 표면적인 나,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력과 어떤 본능적인 어떤 그런 기질. 근데 그걸 통해서 얻어가는 본인의 욕망계, 그리고 그 욕망을 유지하려는 본인의 습이나 보수적인 성향이에요. 지키려는 거. 이걸 관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인성에서, 이 관성이 오래되면 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측면하는 인성이지만,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거는 이게 서로 돌면서 극을 해주고 좋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이상한 방식을 통해서 이상하게 재물을 취하거나 목표를 취했을 때 그 이상하게 취한, 부정적으로 취한 재성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이 습이 세면 인성도 결코 좋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사람의 시작을 비견겁재보다는 인성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인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어떤 비견겁재를 낳고 어떤 비견겁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그 사람의 목표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 긍정적이냐 부정적인 결과냐에 따라서 본인이 그거를 계속 유지해도 좋은지 나쁜지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출발점을 인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성을 육친적으로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운을 바꾸고 싶다. 운이 바뀐다라는 거는 내가 이퀄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되는 것. 그럼 새로운 내가 되는 것이라는 거는 솔직히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어야지만 새로운 사람이 돼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내가 되는 것이라는 게 100%는 힘듭니다. 100%는 아니지만 내가 되기 위해서는 백을 해야 돼요. 인성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다시 뭐 어머니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내가 여기에 어떤 나의 사고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행동을 바뀌는,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나가 정립이 되고, 그 새로 정립된 나로부터 새로운 행동이 나오고요. 그래서 얻는 결과를 내가 잘 유지하고 그게 결국 나를 또 다시 강하게 해주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운이 바뀌시는 분들의 특징적인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앞으로 지금처럼 살지 말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인성을 주로 쓰시죠. 쉽게 얘기하면 뭔가를 배운다는 공부적인 측면이지만, 이 공부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뭐 학교에 들어가는 뭐 입학 시험 뭐 이런 것도 다 의미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요, 나를 아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를 알아서 이거를 나를 아는 공부로 통해서 그 다음에는 나를 바꾸는 공부로 가야 그게 진정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공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운대가 좋아지시는 분들의 특징은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덜어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를 모르면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래서 나를 아는 공부가 우선돼야 되고, 그게 제대로 된 인성이라는 거지. 바꾸려면 공부를 하세요. 네, 뭐 진짜 열심히 해서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뭐 국가 자격증이나 이런 걸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더 궁극적인 공부라는 거는 나를 알고 나를 바꾸기 위한 공부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은 본인이 운대가 좋아지신 분들의 특징을 얘기를 했는데, 잘 기억해 두세요. 운대가 좋아지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운대가 나빠지거나 또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가 힘든 스타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바뀌고자 하는 분들의 가장 주된 특징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인성을 많이 발휘하게 된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이것과 비교해서 운대나 본인의 운명이 바뀌기 힘든 분들에 대한 설명도 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조금 철학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를 조금 접목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